안녕하세요, 미소원입니다. 제가 겪은 매니저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중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는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한 부류는 정말 얌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 잘 안 하고 내성적이고 남한테 싫은 내색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연기자가 맞춰달라면 다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속은 썩어가는 거겠죠? 근데 성격은 좀 할 소리 하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 내가 할 소리를 하되 엄청 일을 빨리 하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좀 활달한 편이라 제가 뭐 협찬사를 잡아온다든가 일을 따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니저들 보면 성격이 너무 좋고 사교성 좋고 막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진 않아요. 완전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내성적인 사람들한테는 일을 따오라고 이렇게 맡기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연기자 성격을 다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연기자를 다 받아주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뭐 기분 나쁘지 않는 선에서 돌려서 말하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협찬사라든가 일 같은 걸 잘 따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두 부류의 매니저가 다 있어야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격 밝은데 할 소리 다 하는 매니저만 있어도 피곤한 거고, 왜냐면 연기자도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연기자를 그러니까 매니저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는 희생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 사람의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기분도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의 컨디션이 좋아서 최상의 연기,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게끔 옆에서 항상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좋은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송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팀이 이제 여러 명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근데 뭐 차가 밀려서 한 명이 늦게 와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의 스케줄까지 지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요. 운전도 물론 잘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약속 시간 안 늦고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연기자 먼저 챙기고 내 연기자뿐만 아니라 같은 드라마를 하는 주변 연기자나 매니저들한테도 인사 잘해야 되고, 뭐 PD나 당연히 방송 관계자들, 그 다음에 광고주라든가 뭐 에이전시 분들한테도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매니저 월급은 기본급이 50에서 80이었어요. 십몇 년 전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고 한 1, 2년 일하고 내가 스케줄 관리까지 할 정도가 되면 100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운전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사실 회사에서는 돈을 많이 주진 않더라고요. 요즘 추세는 이제 기본급, 뭐 최저임금이란 게 있어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일할 때는 정말 짰어요. 그래서 매니저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무슨 종 부리듯이 하는 연기자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필자를 또 선호해요. 왜냐면 뭔가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이 강해진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메이저로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군필자를 쓰고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본 친구들을 회사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안 해봤지만 뭔가 절실하고 이 일을 맡겨놓으면 뭔가 좀 애가 책임감 있게 잘하겠다 그러면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회사 생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이 없고요. 그 연기자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연기자가 드라마를 몇 개 하냐, 영화를 몇 개를 하냐에 따라서 내 스케줄도 다 달라져요. 그리고 뭐 며칠간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뭐 연기자야 매니저가 운전할 때 뒤에서 자면 되지만 저희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근데 매니저를 하려면 기본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돼요. 운전을 그리고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을 잘 받아주는 성격.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면 뭐 누구나 학벌이나 뭐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회사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쉽게 그만두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회사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학력, 나이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이 힘든 일인데도 잘 버틸까, 우리 회사랑 오래 일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니저들은 월급이 사실 초봉은 좀 약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매니저를 하냐 물어보면 대다수의 매니저들이 자기는 이제 매니저로 일하다가 실장 되고 뭐 이사 되고 자기가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인맥을 넓혀서 뭐 PD라든가 조연출이라든가 작가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신인을 키웠을 때 이제 이 친구 좀 한번 봐주세요. 이 친구 한번 출연시켜주세요. 라는 그 정도 급이 될 때까지 일을 하다 보면 회사를 차려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연예인이 좋아서 연예인을 보려고 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2달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면에서 보는 연예인의 모습은 예쁘고 상냥하고 싱글벙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직업상 엄청 예민하거든요. 물론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도 많아요. 근데 아니 기분이 안 좋아도 자기는 웃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받아줄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만 매니저를 해야지, 상대방이 연기자가 짜증낸다 해서 나도 같이 짜증낸다면 매니저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연기자랑 매니저랑 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는데 뭔가 서로 불편해가지고 서로 항상 불편해. 그러면 그 매니저는 이제 연기자가 살짝 사장님한테 아니면 회사에 매니저 좀 교체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말로 돌려서 하더라도 매니저가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이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연기자가 내가 싫다고 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를 하려면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연기자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말을 걸어, 차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눈치껏 봐서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음료수라도 사다 주던가 아니면 피곤한 것 같은 말 안 붙이고 자게끔 둔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센스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코디나 뭐 스타일리스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 현장을 같이 항상 다니니까. 그리고 다른 팀 매니저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스케줄 조정할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 가수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딱 자기 시간 돼서 어느 정도 대기 시간 되면 딱 와서 태워다 주고 자기 노래 끝나면 바로 가요. 근데 연기자 매니저는 달라요. 뭐 스튜디오 촬영이다, 뭐 세트 촬영이다 이러면 하루에 몰아서 세트 촬영을 하거든요. 실내에서 방송국에 이제 집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세트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대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들어갈지 몰라서 하루 종일 여러 연기자들이 자기 신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대기실에서 오래 같이 있어요. 근데 성격이 모나다 보면 본인이 불편한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자 매니저라서 되게 안 좋은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많았어요. 여자 매니저라고 해서 남자 매니저들이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가 내 스케줄에 맞춰라, 뭐 이런 경우. 네가 뭐 몇 년이나 있다고 니네 배우 스케줄을 주장하냐, 내 배우 스케줄에 맞춰라, 뭐 이런 경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지는 성격은 아니어서 처음에 멱살잡이하고 싸웠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는 좀 친해졌어요.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아싸리 막 하고 싶은 말 딱 하는데 또 뒤끝 없이 할 때는 뒤끝 없이 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진짜 남자 매니저하고 멱살잡기 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랬어요. 뭐 여자가 뭐 저 모양이냐. 근데 그러고 나서 뒤끝 없이 그냥 풀자. 나 여자여도 내가 여자 배우 받길 원해서 그렇게 내 스케줄에만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배우가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서로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다음부터는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이 일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면 또 몇 개월씩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연기자 선생님들도 봐야 되고 뭐 다른 매니저들도 봐야 되고 스타일리스트도 봐야 되고 의상팀도 봐야 되고 뭐 조명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PD님 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매니저가 하루에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될 일이 수백 번이에요. 근데 인사성이 바르지 않으면 매니저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안 센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자기 자존심 세우고 인사 잘 안 하고 그러면 사실 그쪽에서는 성공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사성이 밝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치 빨라야 되고, 그 정도? 매니저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은 없냐, 아니면 기억에 남는 뭐 연기자는 없냐.